예, 안녕하세요. 정서부터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한글화하고 또 북수 계정을 제한하는 거하고요. 또 지재권 단속을 강화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여러 이제 유튜버 분들하고요. 또 공지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또 데이터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게 또 일부분적이다 보니까 좀 틀린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 셀러님들께서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또 이런 시대가 계속 이제 바뀌고 환경이 바뀌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또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거나 변화에 정확하게 또 적응을 못하다가 이제 도태가 되거나 잘 되던 것이 또 난관에 부딪히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몇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상품 정보하고요. 그리고 상품 설명, 상품명은 상품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상품 사진 속에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그리고 영어 같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AI 프로그램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에서 이미 이런 서비스를 만든 게 거의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사진 안에 글자가 있다 없다, 그리고 그 글자가 몇 자가 있고 무엇이다, 어느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 글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거나 일자로 되어 있거나 색깔이 조금 연하게 되어 있거나 이러더라도요, AI가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는 상당히 쉬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좀 놀라운 기술이라고 해봤자 요즘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그죠, 내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전체 페이스북 사진에서 다 찾아가지고 내 친구가 내 얼굴을 올렸다,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뭐 중국어가 들어있는 사진 찾아내기, 이 사진에는 무슨 어떤 물건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등장한다, 아니면 사람이 등장한다, 그리고 고양이가 등장한다,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이런 거를 잘 못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잘못된 판단이다. AI의 기술, 그 분석 기술에 대해서 구글 같은 업체는 세계적인 업체거든요. 이런 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AI가 이런 거를 상당히 잘 찾아낼 수가 있고, 그거를 오픈 API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글만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개발자건 그런 것을 쉽게 API를 통해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 이제 찾아내는데 구글에다가 내야 될 돈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뭐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업 간의 협력, 서비스 공유를 통해서요, 또 그 업체는 계속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테스트 해볼수록 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아이디를 여러 개,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까지 만들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멀티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게, 그러니까 쇼핑몰 셀러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한 개밖에 못 만들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 허용해줬던 업체들도 이제는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그 롯데온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죠. 쿠팡은 이제 한거래되지 않는 상품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재권 단속도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재권을 위반하면 전체 계정을 다 중지시키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공지사항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왜 이제 오픈 마켓 정책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보면요, 저는 살짝 이제 조금 비유가 안 맞긴 하지만 좀 갭 투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갭 투자도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또 서민주택 보급에 앞장서는 그런 일인데 국가가 이 갭 투자를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갭 투자를 했다가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은 그죠, 뭐 30대 어떤 집주인 뭐 몇만 개 가지고 있고 막 그런 분들이 막 이제 스스로 목숨 끊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갭 투자 같은 것을 잘못하면 그렇게 집을 빌렸던 분들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대량 등록 자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갭 투자와 대량 등록은 많이 상품을 등록한다. 그리고 많은 집을 산다. 하는 면에서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몇 가지 문제점,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똑같다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슷한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픈 마켓이 이런 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오픈 마켓도 셀러분들을 뭐 일부러 그죠? 예, 골탕 먹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떤 이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몇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품의 퀄리티가 저하되는 것을 오픈 마켓이 원하지 않아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걸로 막 도배가 되어 있는 상품 정보가 전체 상품의 이제 퍼센트를 조금만 차지하면 괜찮은데 점차 절반 이상 60%, 70% 계속 올라가는 것을 이걸 원하지 않는 거죠. 상품 퀄리티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가게 물건들이 좋은 물건도 있지만 너무 안 좋은 물건도 막 섞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와서 이 가게는 좋은 물건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물건도 있더라.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주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품 퀄리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데이터 관리하고도 똑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원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폭탄을 판매를 했는데 아니면 아주 뭐 유독한 그런 화학 제품이 들어있는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소비자가 피해를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폭발물이라든가 그죠? 그런 게 이제 위험성이 있는데 내가 판매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사신 분이 뭐 그걸 가지고 이제 터졌어요. 그래 피해를 봤어요. 이거는 이제 판매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법률이 있는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상품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직구를 하시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판매자가 상품을 잘 모르고 팔아도 정부 당국에서 크게 이제 규제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놓고 내가 모르는 상품들을 막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상품이 여러 가지 이제 정보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대해서 이제 판매자한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걸 또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판매자의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상품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요.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다 바운더리를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또 지재권 같은 것이 이제 특허권이라든가 뭐 상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침해를 해가지고요. 이게 고소 고발이 들어오는 거죠. 그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고소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민원 전가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오픈마켓 입장에서도 지재권은 우리가 뭐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오픈마켓도 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셀러들을 관리할 책임이 오픈마켓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꾸 바뀌어요. 얼마 전에도 이거 바뀌고 저거 바뀌고 자꾸 바뀌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제한할 것인가? 셀러당 상품 건수를 많이 못 올리게 제한하는 거죠. 대량 등록 같은 거를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5,000개만, 10,000개만, 1,000개만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복수 계정도 여러 개 멀티 아이디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상품 정보에 외국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상품 정보를 이 사람이 잘 모르고 대충 짧은 시간에 올렸다. 뭐 어떤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해서 이제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오픈마켓 담당자분들이 자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을 다 허용해주는 플랫폼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품 정보의 품질이 낮고 서비스 품질이 낮고 또 지재권도 막 침해하는 그런 식의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에게 호의적인 플랫폼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뭐 시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대책을 살펴보면요.
상품 정보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면 되죠. 그리고 뭐 반자동을 쓰시건 수동을 하시건 상품 정보 하나를 관리하는데 꼼꼼하게 퀄리티를 높이면 좋겠죠. 근데 이걸 수동으로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 반자동 프로그램 같은 또 그런 식의 어떤 자동화 툴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비자 불만이 없게 해야 되겠고요. 상품 번역을 이것도 이제 자동 번역 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해야 되죠. 특히 제가 이제 뜰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상품 사진 번역에서 그 오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후 스튜디오라고 하다. 스튜디오 이렇게 쳐보시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구글 번역 이런 것들이 잘 되죠. 그리고 파파고도 좋긴 한데 파파고는 다른 두 가지 언어가 섞였을 때 오류가 나는, 특수 문자 같은 게 오류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파파고는 약간 오류가 있어요. 지금 계속 고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카카오도 있어요. 카카오 API 같은 게 앞으로 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뻔한 얘기지만 지재권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걸 이용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뜨게 될 서비스를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환경이 변하면 셀러분들에게 큰 악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대량 등록, 그죠? 특히 이제 멀티 아이디를 많이 만들어서 대량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저도 경제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자가 오른다고 해서 전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집을 산 분들은 나쁘지만 집을 안 산 분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금융권도 이자가 오르면 지금 뭐 이자 파티 한다 그러잖아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이 정말 집값이 더 떨어지면 더 좋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으로 부동산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예금, 적금 등 현금성 또 금융성 그런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지금 정말 좋죠. 이자가 이렇게 상당히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이렇게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없던 돈이 갑자기 이제 생긴다거나 이러긴 어렵지만 전략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전략이, 현실적인 전략이 있어요. 오픈 마켓 수를 대폭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9대 오픈 마켓, 5대 오픈 마켓, 9대 오픈 마켓 뿐만 아니라 오픈 마켓은 엄청 많거든요. 그런 오픈 마켓이 아무리 상품 수를 뭐 5,000개, 10,000개 제한한다고 해도 400개까지 내가 어떤 오픈 마켓을 쿠팡, 지마켓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이런 것을 대폭 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400개까지, 그리고 뭐 400개는 안 되더라도 9개밖에 안 했다면 그걸 한 100개 정도로 늘려보는, 적어도 이제 30개까지 늘려보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미 연동해 놓은 서비스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샵링크, 셀픽, 사방넷, 플레이오토, 넥스트 엔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요, 이 5대 오픈 마켓 이렇게만 연결된 게 아니라 사방넷 같은 경우에는 450개 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뭐 대기업 몰도 있고, 물론 거기 올리면 판매가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오픈 마켓 자체를 되게 다양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되고, 특히 제가 거기 사진 번역을 하는 저희가 그 이제 오후라는 그 오후 스튜디오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연동을 하려고 하는 업체인데요. 이런 서비스, API 서비스에 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지재권 침해 방지 프로그램을 이것도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어떤 단어들, 그리고 데이터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공동체끼리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지재권 침해가 최대한 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 걸러지도록 그런 식의 자동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품수 제한이 없는 자사몰은 상품수 제한이 없거든요. 카페24몰, 고도몰, 아이맵 이런 거는 내가 100만 건을 올린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비용을 조금 더 들겠지만 막지는 않아요. 상품수 제한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게 그 네이버 쇼핑으로 안 올라가면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사몰 자체가 이제 앞으로 저는 좀 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그죠? 다른 우리 셀러가 판매하지 않는 다양한 제품들에 한번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뻔한 중국 제품 누구나 다 파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전에는 한 사람이 상품 수를 뭐 몇십만 건씩 올릴 수 있었다면 내가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게 만약에 딱 뭐 1만 건밖에 못 고른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뭐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올린 제품 하면 다 가격 비교에 못 끼게 되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판매하지 않는 그런 상품, 그리고 또 어떤 플랫폼 자체를 좀 다양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이제 영상에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어렵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고급 제품들이 있어요. 중국 고급 제품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번역하면서 뭐 등록하면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은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미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다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은 좀 없다. 이런 시대가 그죠. 아주 옛날부터 그랬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이제 너무너무 자꾸 변동성이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거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되게 생각이 굉장히 좀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플랜 B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맛집을 찾아가는데 그 맛집이 문을 닫았을 수도 있고 주방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 되는 거죠. 꼭 이제 그 집에 가서 그것을 꼭 먹어야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낭패를 당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식의 어떤 잘 되는 서비스가 있다면요. 그것은 또 거기에 또 집중을 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사전에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더 준비를 해놓고 전혀 다른 분야도 또 계속해서 하시면서 언제든지 이게 아니면 플랜 B로 다시 그죠?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셀러라고 하더라도 조금 현재와 같은 방식보다는 뭐 우리 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역직구도 해보자 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역직구는 제가 보기에는 살짝 역직구 그 역직구가 이제 뭐냐면 그 해외 판매거든요. 제3자 판매라고도 하는데 해외 판매 이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일본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제품을 한국에 가져오는 것도 뭐 이렇게 일단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제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은 중국 쪽이 워낙 이제 품질도 한국 못지않고 상품 가격도 싸가지고요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같이 잘 준비해서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